자, 이번 영상은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을 간단하게 한번 글쓰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학원을 다니면 혹은 다른 외국 친구를 만났을 때 추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건 이만큼 짧게 글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문장. 8월 15일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전통적인 날이죠. 그래서 8월 15일은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이제 먼저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8월 15일,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이게 또 하나의 that 스타일이 되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갈 수 있겠죠. 8월 15일 먼저 써줘야겠죠. 날짜를 먼저 쓰죠. Der 15. August ist로 동사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in 많은 아시아 국가니까요. vielen 아시아 국가들은 뭐죠? asiatischen Ländern wichtiger Tag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Der 15. August는 이미 날짜기 때문에 여기에서 von Bedeutung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wichtig이랑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wichtig이라고 생각이 들 때 한번 von Bedeutung을 sein 동사랑 같이 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8월 15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 날을 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aber, allerdings 뭐 이런 표현들로 다 갈 수 있겠고요. 한국에서는 부른대요. 뭐라고 불러요? 추석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라는 세부적인 요소가 더 추가가 된 거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Allerdings is dieser Feier, 이 축제날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In Korea, anders,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한국에서는 wo der Tag 추석 genannt wird. 이렇게 해서 부문장으로 한번 가져가 봤어요. Allerdings is diese Feier in Korea anders. 다릅니다. wo der Tag 추석 genannt wird. 한국에서는 추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추석은 우리나라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무엇 중 하나입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자주 쓸 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이거는 꼭 외우고 가시는 게 좋아요. Einer der 복수, einer der drei Feiertagen 되겠죠. 3대 명절이 3개가 있다. 그 중 하나입니다. 그게 추석이고,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선은 가주어로 먼저 받아서요. Es ist einer der drei wichtigsten Feiertage 복수로 써야죠. einer der 복수입니다. des Landes 앞에 문장에서 코리아라고 했죠. 그리고 wo로 받아서 여기에서는 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현을 des Landes 소유격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한국의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로 정해져 있어요. 한국의 추석은 뭐뭐이다,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게 그 날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정이 되어 있는 거는 festlegen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동태로 가야겠죠. 한국의 추석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소유격으로 그냥 갈 수 있어요. Koreas 추석 wird festgelegt 이렇게 먼저 써볼게요. 언제로요? 8월 15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8월 15일에 정해진 게 아니고 8월 15일로 정해진 거죠. 그러면 우선은 auf den 15. August festgelegt 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음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력으로 우리가 달의 력을 따라서 정해진 거죠. dem Mondkalender nach. 자, 이게 nach dem Mondkalender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dem Mondkalender nach로 표현을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dem Mondkalender nach auf den 15. August. 자, 15일로 정해진 거예요. 자, 이거 4격을 쓴 겁니다. 4격으로 해서 이렇게 festlegen 한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추석에는 조상들을 방문하고 인사드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관례라는 표현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조상들을 방문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관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축제 때의 풍습, 관례 이런 것들은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fest Gebräuche 복수로 Festgebräuche, Gebrauch라는 표현에서부터 그 Fest라는 명칭을 붙여서 축제의
관습, 풍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Festgebräuche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그냥 심플하게 Die Bräuche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Die Bräuche인데 während dieses Feiertags 이 관례는 어떤 거예요? 자, 추석에 하는 관례이기 때문에 휴일 동안에 행해지는 관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machen, tun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을 해보자면 beinhalten이라는 게 있어요. 뭐뭐를 포함하다. 인할트 하면은 어떤 내용, 그쵸? 그리고 이 속 안에 들어있는 거가 무엇이다 라고 할 때 그 인할트라고 표현을 하죠. 메인할트는요, 그거를 동사로 표현을 한 건데 무엇을 포함하다. 자, 그러면 이게 뭘 포함한 거예요? 지금 조상들을 방문하고 인사드리는 것, 이거를 여기 다음에 이어서 쓰면 되겠죠. 우선은 포함한데요. 뭐를 포함한다? 목적격으로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뜻이 뭐지? 그러면 목적격이 와야 되는지 삼격으로 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대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말 표현이 다른 것들은 우리말로는 목적격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걸 삼격으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따로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어쨌든 목적격 사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Besuch 되겠죠? 방문하는 거. Und die 조상들을 인사드리는 게 뭐냐, 단지 grüßen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조상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은 어떤 게 있냐면 die Ehrung des Verstorbenen 혹은 여기에서는 Vorfahrgen으로도 갈 수 있겠죠. Vorfah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Respekt zollen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쫄람트에 가신다 그러죠? 그거에 표현해서 똑같은 동사를 써서요. Respekt zollen 하면요, 존경을 표시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이거를 쓸 경우에는 지금 메인할튼 동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장에서 딱 들어맞지는 않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차례상에는 조상들이 좋아했던 전통 음식과 술을 올려놓습니다. 사실 단어들만 많이 알고 있다면 이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문장을 분석을 해볼까요?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이게 지금 하나의 스타일이 되겠죠? 그리고 차례상에는 뭐예요? 올려놔요. 이게 그럼 하나가 같이 가겠고요. 근데 여기에는 주어가 당연히 빠졌죠? 우리가 차례상에 올려놓는 거죠. 그럼 올려놓는 게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올려놓은데요. 뭐를 올려놔요? 음식과 술. 이거는 세부적인 스타일이 되겠고요. 근데 이 음식과 술은 또 뭐예요? 조상들이 좋아했던 전통 음식이에요. 자, 전통 음식과 술 이거를 스타일을 같이 갖고 가고, 자, 조상들이 좋아했던, 이거는 주황색으로 같이 해볼게요. 자, 조상들이 좋아했던은 전통 음식과 술을 꾸며주고 있죠. 이걸 한번 문장을 구성해 볼게요.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한다면 für, zur, zum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이거를 나중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차례상에는 올려놓습니다. 우선 주어가 나와야겠죠. wir 뭘 하는 거예요? stellen, 그죠? liegen 해도 되고요. liegen hin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뭘 올려놓죠? die Speisen und Getränke.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Speisen, Getränke는 전통적인 traditionelle Speisen und Getränke. 여기서 이제 뭐가 틀렸죠? Die Speisen 복수죠. Getränke 복수죠.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 오는 이거는 변형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Die traditionellen Speisen und Getränke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올려놓습니다. 전통 음식과 술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올려놔요? 위에서 Gedenkaltar라고 했었죠. 그래서 auf Altar 이렇게가 되겠는데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텔른을 동사를 썼어요. 그럼 슈텔른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꽂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티브가 와야 할까요? 아쿠사티브가 와야 될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정답은 auf den Altar입니다. Wir stellen auf den Altar. 사격을 나타내서 방향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빠져있는 조상들이 좋아했던이에요. 이거를 가져가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전통 음식과 술을 꾸며주는 거니까요. 이 사이에 부문장으로 받을 수가 있겠죠. Die Verstorbenen geliebt haben.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 문장 자체를 die Verstorbenen 복수로 같지만 우리가 그냥 조상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단수로 받아서요. Verstorbene
erlebt 이렇게 현재형으로 받아서 좋아한 전통 음식과 술을 이렇게 올려놓는다 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이대로 문장을 끝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급 레벨로 들어가게 되면요, 문장이 이렇게 부문장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부문장은 어디예요? Die Speisen과 Getränke로 연결되는 거죠. 그거는 조상들이 좋아했던 거다 라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가지고 와서 Speisen과 Getränke를 꾸며주는 약간 형용사적인 문장으로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Wir stellen die 어떤 거죠? 이 음식과 술은 누가 좋아한 거예요? 조상들이 좋아한 거죠? 그러면 한번 수동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스펠링 바꾸고요. Die von den verstorbenen Geliebten Speisen und Getränke. 이 정도가 되겠죠? Wir stellen die von den verstorbenen Geliebten Speisen und Getränke auf den Altar. 이렇게 가면은 짧게 문장을 더 구성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이거를 같이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무조건 für, zu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조상들을 추모한다는 건 뭐죠? 조상들을 공경한다는 거죠. 조상들에게 공경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Respekt zeigen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문장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전체를요, was로 받아요. Unseren Respekt erweist 이렇게 공경을 표한다. Respekt zeigen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was unseren Respekt zeigen 이렇게 써도 돼요. zeigt. 자, 이해되셨나요? 다음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음식이나 술은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고 차례를 지낸 후에 나누어 먹습니다. 우선 문장을 분석을 해볼까요? 자, 주어는 뭐가 될까요? 이 음식이나 술 준비한대요. 그리고 나누어 먹습니다. 이게 다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세부적으로 일반적으로가 하나의 문장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세부적이죠. 그리고 준비한 건데 가족들이 함께 준비한 거, 그리고 차례를 지난 후 이게 또 세부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 음식이나 술, 그래서 위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Die Speisen und Getränke. 주어가 이걸로 썼으면 당연히 수동적으로 와야겠죠. werden 처음엔 준비하다, vorbereitet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zubereitet. 자, 기본 문장은 이거예요. Die Speisen und Getränke werden zubereitet. 근데 여기에서 가족들이 함께 세부적으로 나눠볼게요. von allen Angehörigen. Angehörigen요? 가족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된 이렇게 된 표현이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죠.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üblicherweise 라는 표현이 있고요. normalerweise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전통적으로 traditionell, 그래서 von allen Angehörigen zubereitet 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뭐가 빠졌죠? 차례를 지낸 후에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unto로 이어져 바로 이 unto로 이어지면 되겠죠? 지금 똑같아요. Die Speisen und Getränke werden 동사를 갖고 가고, 그러면 이 뒤에 나누어 먹습니다. geteilt, gegessen zusammen이라고 표현을 써도 되지만 그냥 나눕니다 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나누어 먹는다는 게 이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geteilt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차례를 지낸 후에를 und 다음에 이어서 써주면 되겠죠. 차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Riten 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Nach den Riten geteilt 이거를 조금 보강을 해주면요. und dann 그러고 난 다음에 차례를 지내고 그 후에 우리는 나누어 먹습니다 라는 표현이 글로 완성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도 있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Vorbereitung 아니면 그대로 zubereiten 그래서 Zubereitung을 써서요. 한번 다시 한번 문장을 변형을 해볼게요.
이거는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거를 참고하셔서 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die Vorbereitung oder die Zubereitung, die Vorbereitung und Zubereitung von Speisen und Getränken. 그럼 여기에서는 동사가 복수가 와야 될까요? 아니면 단수가 와야 될까요? 자, 우선은 die Vorbereitung, Zubereitung 이게 먼저 나오는 주어입니다. 그래서 단수로 가는 거죠. wird. 그리고 아까는 werden zubereitet von allen Angehörigen으로 갔었죠. 그럼 이렇게 조금 다 표현을 바꿔서 mit Hilfe, 그럼 이격으로 가서 alle Familienmitglieder 이렇게 가면요. mit Hilfe, aufgrund라는 비슷한 형식으로 가는데요. aufgrund와 mit Hilfe는요. 꼭 항상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mit Hilfe, 도움을 통해서 alle Familienmitglieder,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준비가 된다는 거죠. 뒤에는 이 준비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durchführen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장에 맞춰서 durchgeführt, wird durchgeführt, durchgeführt라고 됐죠? 그러면 지금 앞에 문장에서는요, die Vorbereitung 이라고 먼저 썼기 때문에 뒤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Und dann werden die Speisen und Getränke nach den Riten geteilt.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문장이 구성이 되겠죠. 이걸 조금 더 길게 가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을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문장 볼게요. 조상들은 후손들이 가져온 음식을 즐기고 후손들은 조상의 보호를 통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조상들은 주어를 먼저 찾았죠. 하나의 주어. 그리고 이 조상들은 뭐 해요? 즐긴대요. 뭐를요? 음식을. 여기 아까 문장 분석했던 거랑 똑같죠? 음식을 즐겨요. 근데 그 음식들은 뭐예요? 후손들이 가져온 음식.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후손들은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우선은 후손들이 여기는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조상들은 die Verstorbenen 해도 되고요. 여기선 Vorfahren 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죠. genießen, das Essen이 되겠죠. 근데 das Essen, das von den Nachkommen 후손들이죠. Nachkommen mitgebracht wird. 이렇게 단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한 문장으로 짧게 가지고 가볼까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죠? 아까 했던 대로요. das von den 이쪽 부분을 잘라서 das Essen 사이에 넣어주면 되죠. 쉽죠? genießen das까지 그대로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das von den Nachkommen mitgebracht Essen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변해요? das Essen이 지금 이 문장에 뭐라고 할까요? 둘러싸고 있죠? das Essen이 괄호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 괄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von den Nachkommen mitgebracht das Essen입니다. 이렇게 변형을 가져가시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후손들은 die Nachkommen 더 잘 살 수 있다. 뭐가 있을까요? wohl, 우선 동사 먼저 나와야겠죠? leben, wohl, 잘 삽니다. Die Nachkommen leben wohl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weiter leben wohl 이 정도로 문장을 또 꾸며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입니다를 지금 뺀 거고요. 후손들은 더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여긴데요. 여긴다라는 거를 어떻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주어로 바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Es ist 여기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angenomm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angenommen 네벤다스로 가서 das 절로 갑니다. die Nachkommen 그런 문장을 다시 바꿔줘야겠죠. wohl weiter leben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후손들은 더 잘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세부적으로 빠진 뭐가 있죠? 조상들의 보호를 통해 이 부분이 지금 빠진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durch den Schutz.
durch den Schutz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die Nachkommen durch den Schutz wohl weiter leben.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두 문장을 구성을 해봤고요. 이 문장을 한번 하나로 써본다고 하면은 긴 한 문장이 되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Es ist angenommen을 그대로 갖고 가고요. 그리고 das 그리고 먼저 조상들은 즐긴 이후에 지금 슈츠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이거를 조상들이 먼저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져서요. dass die Verstorbene oder Vorfahren das von den Nachkommen mitgebrachte Essen genießen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das절로 그대로 이어져서 mitgebrachte Essen genießen und 그럼 표현을 조금 바꿔야겠네요. Schutz biete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wodurch 라고 하면요. 그거를 통해서 die Nachkommen wohl weiter leben können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하면 길지만 한 문장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문장을 구성한 다음에 같이 이거를 합쳐주면요. 이렇게 멋있는 장문의 글이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한번 간단하게 추석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다른 영상에서 한번 회화적인 표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Bis zum nächsten Mal.